자, LTV를 90%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집값의 90%까지 대출을 해주겠다. 90%. 이게 갑자기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도 기사를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었어요. 현 여당 대표죠. 송영길 대표께서 무주택자에게만큼은 집값의 90%까지 대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. 현 여당 대표가 한 얘기니까 단순한 소문이 아니죠. 진짜 민주당에서 정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고, 정말 재밌는 건 이 얘기가 현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그것도 민주당 대표로 얼마 전에 선발된 송영길 대표의 입에서. 송 대표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신 김부겸 총리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. 기재부만 여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정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아주 롤러코스터입니다.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극단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가 나죠. 한편의 영화가 따로 없어요. 일단 LTV를 90%까지 상향한다고 하니 집값에 대한 걱정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, 오늘은 만약에 LTV를 90% 또는 좀 덜해서 한 80%까지라도 상향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.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,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LTV를 올리면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될 것인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,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. 정책이 확정됐을 때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시행이 된 다음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.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좋아요 먼저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. 오늘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할 줄이야. LTV를 90%까지. LTV라는 건 뭐예요? 주택 가격의 몇 %까지 대출을 해줄 거냐 하는 얘기예요. 정확히 말하면 KB 시세. KB 시세의 몇 %까지 대출이 나오냐. 1억짜리 집에 LTV가 90%면은 이제 9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, 내가 1,0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. 극단적으로 하면은 내가 자본이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데, 일단은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현재 LTV를 최대 투기가율지구 50%까지 해주는 걸 90%까지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어떤 일정 가격 이하로 딱 제한을 걸어서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LTV를 90%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6억 원 중에 90%, 5억 4천만 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, 그럼 6억 6천만 원만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6억 원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본의 10배까지, 최대 한 6억 정도의 집까지는 내가 살 수 있다. 현재는 지금 LTV 기준이 이렇습니다.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이 LTV 기준을 지켜서 해줘야 돼요. 현재는 이래요. 비규제 지역은 70%까지 대출을 해줍니다. 조정 지역은 50%, 투기가율 지구는 40%인데 여기에 원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여기에 10%를 가산을 해줘요. 투기가율 지구는 50%까지, 조정대상 지역은 60%까지 가산해주는데, 이제 이걸 아예 전부 다 90%, 비규제 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투기가율 지구든 다 90%까지 올려주겠다. 이런 조건을 갖추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정말 이거는 파격적이죠. 사실 누구도 LTV 90%를 누군가 얘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. 좀 완화를 해서 원래 LTV가 한 70% 정도 되던 거를 이번 정권에서 이 대출 규제를 걸어서 40%, 50%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 거거든요. 이걸 좀 풀어주더라도 또 원래의 70% 정도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갑자기 90%까지 늘리는 거는 생각을 못했죠. 사실 이건 지금의 야당에서도 생각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치고요. 저도 갑자기 민주당에서 90%를 얘기를 해서 정말 의외였어요. 그리고 굳이 이 정도까지 질러놓을 필요가 있나. 사실 누가 봐도 90%까지 LTV를 풀어주는 건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한 게 뭔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한 70%까지 풀어주는 건 몰라도 갑자기 90% 얘기를 하는 건 글쎄요.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한 70에서 끝나면 또 욕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. 지금
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이 얘기를 다 꺼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. 한 60이나 70만 해줄게. 라고 하면 또 그거대로 신중하지 못했느냐, 뭐 하는 거냐, 왔다리 갔다리 하냐 하면서 분명히 욕을 먹을 텐데 왜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당 대표의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90%를 얘기를 했으면 이걸 또 이제 와서 안 해줄 수도 없고 뭔가 본인들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아무튼 지금 여당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가 동시에 이 90% 안을 얘기를 했다.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되게 곤혹스러워요.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LTV 10% 정도를 완화를 해주자, 뭐 이 정도 적당한 선에서 완화를 해주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가 90% 이상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재부에서는 너무 갑자기 좀 너무 심하게 푸는 거 아닌가? 라는 우려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또 같은 편이니까 이게 대놓고 비판은 또 못하고 있죠, 서로. 자,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렇게 LTV를 90%까지 올리면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.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.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어떤 케이스를 봐도 맞아요. 많은 사람들이 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뭐 예로 드는데 이때 일본은 집값의 100%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줬어요. 120%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집이 10억짜리인데 이 집을 담보로 12억을 대출해주는 거예요.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집을 사고 돈이 2억 남죠. 이러니 누구나 집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. 누구나.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으니 뭐 모든 사람이 수요자가 되는 거고 집값이 폭발해버렸죠. 그래서 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거품해도 LTV가 40% 50% 이렇다고요.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은 대출이 4억도 안 돼요. 또 이게 9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LTV가 더 줄어요. 40%보다.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4억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본처럼 뭐 120%, 150% 대출해주는 그 버블과는 결이 완전 다릅니다. 우리나라는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내 현금이 적어도 6억 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요. 한 6억 3천 정도는 있어야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. 땡전 한 푼 없이 집을 사도 돈이 남는 나라와는 이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.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겠다.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여기에 근접하게 가겠다. 내가 가진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주택을 살 수 있게 하겠다.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. 벌써 언론에서 또 이를 걱정을 하고 있고요. 봅시다. 원래는 이 투기가열지구에 5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에는 투기가열지구 LTV가 40%이기 때문에 내가 3억 원 정도의 자본은 있어야 대출을 2억 원 받아서 5억 원에 40%면 2억이죠. 대출 2억 받아서 내 돈 3억이랑 해서 5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. 이 중에서 이제 보금자리 대출이 되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70%까지 돼요. 이런 분들도 한 1억 5천 정도는 필요했어요. 내가 1억 5천 있으면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샀다고요. 근데 LTV를 90%를 적용하게 되면 내가 5천만 원만 있어도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.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. 그러면 원래는 한 3억 정도 있는 분들만 이 집을 샀고 아주 간간히 한 1.5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노려볼 수가 있었죠. 근데 90%가 적용이 되면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사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사실 5천만 원 모으는 건 그렇게도 어렵진 않잖아요. 내가 돈 조금만 모으면 이걸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돈을 조금만 모아서 얘를 살 수 있다는 건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그럼 이 집값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은 유효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. 유효수요라는 거는 실제로 이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 수요를 얘기해요. 능력이 되는 사람이 원래 여기까지였다면 엄청 많아지는 거죠. 유효수요는 이때보다 이렇게 되면 수십 배가 증가하게 된다. 그럼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.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고 수요자가 많아지면 집값은 올라가야 당연한 거예요. 이거는 모든 물건이. 그렇다면 집값은 폭발할 것인가? 예,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 LTV 규제라는 거는 집값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. 혹자들은 LTV를 너무 규제해서 뭐 패닉 바잉이 일어난다. 나중에 집을 못 살까봐 지금 미리 산다. 그러니까 패닉 바잉은 이 LTV 규제 때문에 집을 더 사진 않아요. 전 세계의 어떤 역사를 봐도 대출 규제를 해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진 않습니다.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를 보면 대출 규제를 풀어줬을 때 일어나요. 100%.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땡전 한 푼 없이 집을 사죠. 그냥 이렇게 땡전 한 푼 없이 집을 살 수 있을 때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생기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LTV 규제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하게 하고 있어서 얘는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일말에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왜 집값은 이렇게 폭등을 했냐? 뭐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공급 감소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이길 수 없다. 재건축을 강제 중단시키고 사업성을 죽여버려서 공급을 못하게 차단을 하죠. 이 공급 차단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.
또 전세를 폭등시켜서 매매가를 끌어올리고요. 취득세, 양도세, 보유세를 폭등시켜서 집주인 부담이 커지니 어떻게든 이걸 메꿀 수밖에 없어요. 돈이 나가면 이거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거는 거의 지금 100만 뷰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 제가 작년 12월 정도에 찍었던 영상이죠.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구마구 찍어내는 현금, 이 2100조 찍어낸 이후로 바이든 정부가 또 4000조 이상의 규모로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죠. 벌써 바이든 취임 이후에 6000조가 넘는 현금이 풀리는 상황인데 현금 가치는 점점 쓰레기로, 더욱더 쓰레기로 하락하고 있고, 이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은 돈을 벌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.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.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위에 뜨죠.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고요.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폭등을 한 거지 LTV를 규제해서 오른 건 아니에요. 그나마 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덜 한 거죠. 이제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공급을 차단시켜서 집값을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둔 다음에 LTV를 또 줄여버리니까 집값은 폭등하는데 LTV 대출은 또 안 해주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공급 억제 정책을 빨리 폐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건축, 재개발의 사업성을 보장을 해서 얼른 유의미한 공급을 해서 가격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올랐는데 대출을 안 해줘서 서민들이 반발을 한다? LTV를 풀어주자. 더 오를 수밖에 없죠. LTV 규제는 집값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됐었습니다. 다만 공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쳤고 현금 가치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대환장 콜라보로 집값이 폭등한 건데 이제 이것마저 풀어준다? 집값을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사라지는 거죠. 집값은 폭발할 것인가? 예, 폭발하죠. 너무나 뻔합니다. 이거 하면 안 돼요, 그러니까. 사실. 제발 부탁인데 이 공급 차단 정책을 그만하시라고요. 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겠지만 한번 얘기해 봅니다, 그냥. 시장 경제를 인정을 하고 재건축 사업자들이 재건축을 추진해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일단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무슨 83만 호를 공급한다면서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공급을 할 수 없는 겁니다. 자,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LTV 규제를 풀어주겠다. 일단 터져 나오는 불만부터 해결을 해주겠다. 더 오르겠죠. 집값이 더 오르면 더 큰 욕을 먹겠죠. 뭐 자기들이 점점 더 욕을 많이 먹는 길로 간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일단 이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할지를 봐야 돼요. 시행을 안 하게 되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완화 정책이 무산되면, 이 90% 정책이 무산되면 평소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. 정말 이 LTV 완화 정책 90% 정책이 확정이 되면 또는 80%라도 확정이 되면 그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확정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런 게 아니고 뭐 몇 월 며칠부터 LTV 80%에서 90%를 적용을 하겠습니다. 이런 시행일이 있을 거예요. 자, 여러분 돈이 5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 시행일만 바라보고 있어요. 언제 시행되나? 야, 이때 되면 집 사야겠다. 그 전까지는 40%라 못 사니까. 절대 못 사니까 이게 90%가 되는 그 순간만을, 그 날만을 달력에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시행일이 되는 순간 유효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 대상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일단은 여러분은 이 시행일이 되기 전에 이 6억 원 이하의 주택, 딱 6억 원인 곳은 별 의미가 없죠. 한 3억, 뭐 4억, 이쪽 한 5억까지. 얘네들 한 5억 정도 하는 주택을 바로 딱 6억까지 순식간에 그 한계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여러분은 미리미리 이 소액주택 중에 어떤 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봐놓으셔야 돼요. 보통 이런 소액주택 중에 신축은 없겠죠.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 재건축 후보지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. 지금은 굉장히 허름하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곳들, 이런 곳들을 잘 봐두고 있다가 정책이 확정이 되면 이 시행일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. 나도 이 시행일 되면은 LTV 많이 나오니까 그때 사야지. 이미 집값이 올라갔죠, 어느 정도.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수십 배로 폭증하기 직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적의 투자 시점이에요, 원래. 이 수요가 폭증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비싸죠. 당연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의 LTV를 90%를 생각을 해서 어떤 주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주택은 이미 이 시행일 다음부터는 못 살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이 시행이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그 대상이 되는,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한 3억, 4억, 5억 원짜리 주택들을 여러분들이 시행일 전에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매수를 해두시면 한 1, 2억 정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액주택을 아무거나 매수하시면 안 돼요.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.
지금은 허름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괜찮아지는 곳들이 있어요. 그런 곳들을 매수를 해놓으셔라. 이런 곳들이 어딘지는 제가 영상에서 뭐 종종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, 자, 그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. 매수를 한 다음에 LTV가 90%가 적용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. 그럼 사실 이 주택이 상승을 한 거는 이 주택 자체가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주택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LTV 적용을 이렇게 해줘서 올라간 게 있잖아요.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이 정책에 좀 폐해가 있다. 이게 90% 너무 과하다. 다시 뭐 50%나 60%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때는 또 중요한 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전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. 뭐 이 주택이 오로지 LTV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떤 이 입지 자체의 상승과 이 LTV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만, 이걸 다시 규제를 하는 순간 이 LTV로 인해서 가격이 뛰어있던 거는 좀 다시 조정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때는 오히려 어차피 여러분들이 6억까지 키 맞추기를 했다면 내가 그때까지 또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. 그 돈을 또 합쳐서 이런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6억 원을 초과하는 8억, 9억짜리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겠죠. LTV를 다시 규제하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갈아타는 게 나아요.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돼요. 일단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, 다시 규제가 걸릴지 안 될지 이런 거를 계속 보시고, 또 중요한 게 타이밍 맞게 항상 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행동해야 된다. 정책이 확정되고 시행하기 전까지의 그 텀에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이득을 봅니다. 자,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은 이 정도면 드린 것 같고요. 이 대출 규제는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. 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될지, 지금 민주당과 국무총리는 이 안을 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하는 곳은 청와대, 기재부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. 당 대표께서는 이 안을 주장을 하시지만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해온 게 있는데 40%, 50%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전보다 더 풀어주겠다.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정책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. 보고 나서 그 시행일 전에 움직이면 된다. 지금부터 막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을 클릭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